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총판 다오 데이터의 김덕진 차장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웨비나에 관심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시공 현장 가상화 구현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건설공사 시공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그 프로세스 개선 일환으로서의 어떤 현장 가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M&E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유비 과장이 현장 가상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이 부분을 제일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뭐 국내 BIM, 컨설팅, 시뮬레이션, VR, AR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계신 MIM의 강민구 대표님이 이 현장 가상화 사례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해 오셨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 예정이고요. 예,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웨비나에 좋은 컨텐츠로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내용 많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웨비나 중에 진행되는 Q&A 시간에 좀 많은 질문해 주시고 최대한 좀 궁금하셨던 부분, 필요한 부분들 많이 정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공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현장 가상화 구현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무슨 생뚱맞은 시공관리 프로세스 개선 얘기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장표에 적혀 있는 이 텍스트들은 사실 뭐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다 한 번쯤 보시거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굉장히 또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의 현실 가능성도 어렵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루어 나가야 될 숙제 같은 개념이죠.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래야지 도입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반적인 필드의 의견임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공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 또한 사실 오래전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미 많이 얘기가 되어 왔죠. 뭐 보시는 링컨스트럭션 그리고 BIM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모두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좀 말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제껏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건설공사 시공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그런 기법들의 도입을 통한 ROI 개선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원가 절감 부분은 좀 많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의견도 많으시죠, 실제로는. 그리고 실제 시행사에서 원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가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가를 절감하는 게 아니라 절감된 경량화된 원가를 바탕으로 최초에 좀 더 실질적인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세스 개선의 도착점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접어두고 현재 컨디션을 감안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따져보자면 어, 우리가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냥 100% 뭐라고 한다면은 이 100%로 실제 끝나는 사업은 절대 없죠. 반드시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로스가 반드시 발생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BIM 같은 기법을 건설공사에 잘 반영해서 이 플러스 알파의 로스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러한 접근으로서의 로스 감소 부분은 저희가 직접 이제 고객사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십니다. 결국 이제 현실적인 안은 건설공사에서 가능한 영역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단계를 좀 더 앞쪽으로 당겨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제 계속적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던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불필요한 로스, 불필요한 공기 연장, 그리고 불필요한 협의 기간 이런 것들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100 플러스 알파에서 이 알파를 없애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ROI 신장이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단계를 좀 더 당겨서 이런 이제 그 불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 단계를 좀 더 당기려면은 이제 뭐가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합리적인 예측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셨던 스마트 마켓 리포트인데요. 정기적으로 BIM 건설 시장에서의 효과나 계산할 점에 대한 마켓 리포트죠. 이 안에 내용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분석에 대한 대시보드가 있는데 화면의 항목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BIM의 베네핏이 뭐냐라는 건데 이제까지 많이 강조해왔던 부분들이 사실 요 빨간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팅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고요. 물론 이제 베네핏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BIM이 설계 프로세스 개선이다라고 인식되기에 딱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선제돼야 될 항목이 분명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베네핏인 것도 맞기는 한데 실제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래서 돈을 어디서 세이브를 할 수 있냐라는 문제에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제 앞장에서 계속 플러스 알파에 대한 로스를 줄인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측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된 부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코스트 컨트롤, 그리고 예측성, 그리고 오버롤한 프로젝트 기간 감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제 BIM을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ROI를 조금이라도 예, 신장시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 파란색 단계에서 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코스트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듀레이션의 감소 이런 것들은 예측성이 잘 진행돼야지 결과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측성이 강화되면 프로세스가 개선되면서 로스를 조금이라도 막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까지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측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계속 예측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뒤쪽에 말씀드릴 그 현장 가상화가 이 예측성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네,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요즘 디지털 트윈 굉장히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디지털 트윈 개념은 장표에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실제 시공 완료될 아니면 시공 중에서의 어떤 가상 모델을 구현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사전 의사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도구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활용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공 모델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사안에 활용하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건설 기술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데 어떤 다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어떤 구체화된 머티리얼이 필요한 사안 이럴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개념, 먼 개념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을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이들 들어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4D 시뮬레이션, 클래시 체크, 현장 시각화, 드론 레이저 스캐닝, VR, AR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들이죠. 실제로 시공 현장에서 현장 디지털화 구현의 도입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되어 왔었고요. 국내 현장에서도 일부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술들은 사실 저희한테 먼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까지 사실 이런 기술들이 한시적인 머티리얼이나 내부 조직 보고용, 외부 납품용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사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한 투자 대비 사실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는 이제 일부에서는 100%의 완벽한 정밀도와 디테일이 제공되고 난 뒤에 그때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것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프로세스는 미리 좀 정립을 하시고 거기서 역으로 각 사별 이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도입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지금 실제로 도입하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기술만 도입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프로세스 자체에 숙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세스 도입이나 검토 자체는 실제 이제 도입을 예상하시는 시점보다 좀 더 빠르게 이 프로세스 자체를 좀 도입해 보시고 관련자 분들을 인발부를 시키시고 이 프로세스에 좀 숙련이 되시게끔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 뭐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뭐 드론이나 아니면 디지털 스캐닝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공면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기반 현장 계측을 하고 그래서 시공 관리 그리고 시공 현장에 대한 히스토리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뭐 시공 정확도 향상의 부분도 있겠지만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남긴다는 부분으로도 도입을 하고 계신 도입을 하고 있으신 데들이 있으시고요. 뭐 일자별까지는 아니지만 일자별로 하시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주기적인 기간별 뭐 시공량이나 이런 것들 관리 가능하고 그래서 뭐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터널 같은 경우는 그 굴착면을 갖다가 촬영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계획 대비 제대로 시공이 되어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후 시공이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역시 많이 보신 내용입니다. 프리 컨스트럭션 단계에서 시공을 예측한다는 뭐 공정 시뮬레이션이나 클래시 체크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뭐 이 부분은 기존의 건설사에서 굉장히 많이 그나마 가장 많이 활용했던 그 내용인데 특히 간섭 체크 같은 부분들이죠.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D로 된 도면이 나오게 되면 시공 전에 이 도면을 검토를 아무리 잘 해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BIM 모델로 구축을 해가지고 클래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사실 훨씬 더 많은 오류들이 나와진다는 거는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건설사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 2D 도면을 BIM 모델로 구축을 하고 간섭을 돌리고 공정을 맞추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2D 베이스로 잡아냈을 때의 오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오류를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공 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뒤쪽에 본 내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공 현장 가상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쪽에서 보신 공정 시뮬레이션보다 예측성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으로 보셔야겠죠. 제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정말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 아실 거예요. 뭐 게임 엔진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걸. 근데 앞으로는 이 게임 엔진을 활용한 현장 가상화 시뮬레이션 기법이 뭐 더 이상 뭐 단순 보고용, 단순 시각화, 단순 브리핑 자료로는 좀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현장 가상화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현장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는 용도로 점점 더 확장돼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도면에서 익히 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성하시는 뭐 시공도, 시공 순서도 뭐 이런 것들은 그 시공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건 가지고는 시공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도면 가지고는 현장에 그 뭐 크레인이라고 한다면은 크레인 장비가 제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뭐 일련의 프리캐스트 제품들이 조립될 정착장 부지 같은 거는 정말로 제대로 확보가 돼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형 건설 장비가 이 현장으로 기존 도로나 뭐 설계에서 계획된 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입이 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진입이 정말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2D 도면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공상에 리스크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공상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건 단순히 설계 변경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뭐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가도를 다시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 로스가 발생되게 되고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까지는 나비스웍 같은 공정 시뮬레이션 툴들을 활용해서 좀 해왔는데 뒤에서 보실 가상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 그리고 그 예측을 통한 한 단계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100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정적인 손실 비용 이 부분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들, 그리고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현장 가상화 시뮬레이션들, 이런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널 현장 구현하고 납품용으로만 쓰고
단수 브리핑용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사실 건설사의 ROI와는 계속 연관이 없게 될 겁니다.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실제 ROI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 중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다음 시공에 대한, 그리고 이제까지 시공이 된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존보다 더 빨리 당겨오시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ROI를 합리적으로 가져가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손실비용 0%, 뭐 큰 ROI 이런 것들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개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공 중에 주기적으로 활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공 중에 활용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손실 비용을 줄여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마치고 뒤쪽에 이제 현장 가상화 워크플로우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